미남노무사입니다. 오늘도 며칠 전에 뉴스 나왔던 사건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편의점에 입사한 알바가 근무 첫날 금고에서 80만원 꺼내가 훔치고 담배도 여러 보로 씩씩씩 훔친 사건입니다. 마치 마! 내가 어제 너가 편의점에서 담배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삼각김밥도 훔치고 왔다 했더니 막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편의점주는 바로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혐의는 절도 그리고 업무상 횡령입니다. 훔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 알바는 돈을 받아가지고 금고에다 돈 넣고 돈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 혐의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건과 같이 이 편의점 알바가 바로 그 퇴사를 하면은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사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추가로 제가 몇 가지 검토를 찾아봤어요. 제 사무사에서도 주방용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방용품 만드는데 주물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물에 쓰는 그런 자재들이 있는데 자재 창고에 그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밤마다 와가지고 꺼내가지고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그 거래처에 팔아버려요. 이거를 계속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사장님이 CCTV를 불러보니까 우리 공장장님이 부지런하게 밤에 차대가지고 몰래 꺼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몇 천만 원쯤 돼요. 공장장님이 오래 근무하셨을 거 아닙니까? 퇴직금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이거 퇴직금이랑 쌤쌤이 합시다 하라고 해가지고 공장장님은 퇴직금 포기 서약서 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합의하고 좋게 끝낸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건들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이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적립금 이런 거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적립금을 결제를 담당한 사람이 자기 명의에다가 적립금을 쌓은 거예요. 진짜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근무기간 동안에 이거를 수백 건 한 거예요. 수백 건. 그래서 쌓인 적립금이 사실 얼마 안 돼.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수백 건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특히 매니저급 사람이었어요. 신규 직원들 들어오면은 이런 거 적립금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민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사로는 안 갔지만 인사위원회 거쳐가지고 해고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기준에서 업무상 횡령이 정당하다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전 관련 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사고 예방도 빡빡하게 하고 지침이나 강령 막 만들어 운용하잖아요. 교육도 많이 하고. 근데 대출자가 돈 갚으려고 50만 원 익수표를 냈어요. 창고 담당자가 인마이 포켓한 겁니다. 인마이 포켓. 그래가지고 그 대출자가 나 50만 원 갚았는데 왜 안 갚아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6개월쯤 뒤에.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인마이 포켓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50만 원을 상환을 했어요. 은행은 손해본 게 없어요. 손해본 게 없지만 대출자한테 엄청나게 신뢰도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것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들입니다. 거기서 직원이 마음대로 인마이 포켓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비위행인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에 외부 식당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체킹해가지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안 먹었는데 가서 밥 먹은 걸로 체킹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거를 한 13개월 동안 159차례를 한 겁니다. 많이 했죠. 회사가 35만 원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한 2007년이나 2008년쯤에 있었던 행위로 판단이 되는데 한 끼당 한 2,000원 정도입니다. 물가가 정말 쌌어요. 지금은 한 8,000원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금액이 적지만 그 행위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판례들을 보면 있어요. 사업의 목적과 성격, 회사의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직위, 상환을 했는지, 손해를 그러니까 갚았는지 이런 부분 되겠죠. 그리고 대외적 신인도 손상 여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이 적다
이런 걸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의하실 게 요새 법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법카 부산 내가 쏠게 이렇게 해가지고 법카 결제 받지 않은 법카를 막 써가지고 회식을 시켜준다든지 직원들한테 뭐 그런 케이스들 있습니다. 회사 물품을 사는데 자기 거 하나 더 추가해서 산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아무튼 법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무랑 관련돼 있는 게 뭔지 아닌 거는 뭔지 그러면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이거를 조사를 다 해야 되고 나중에 혹시 부당해고 재인청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 말고 딴 사람은 어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카가 10개가 있다면은 10개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양형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회사 물품을 가져가면 그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해고 이룰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절도 회사에 잘린 거 둘째치고 형사처벌 절도 업무상영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법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